이번에 그 서울시 사실 보궐선거가 그 박원순 시장의 성비 문제랑 뭐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진행되는 보선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양심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고장난 겁니다. 왜요? 예. 우선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근데 보궐선거 지금 서울, 부산이죠. 네. 서울, 부산 다 무슨 문제 때문에 치러지죠? 성비위 문제죠. 성폭력 문제 때문에, 성비위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울, 부산 그랬죠. 충남지사 그랬죠. 네. 그다음에 경기지사도 무슨 연문 비슷한 그런 소송까지 가고 줄줄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1, 2, 3, 4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단체장들 보십시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그런 거 있었습니까? 경북의 이철우 지사, 대구의 권영진 지사 우리 셋이 있는데 아무도 그런 문제 없습니다. 미투 판 벌렸던 게 본인들입니다. 그렇게 잘못해 놓고도 반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원 만들면서 중대 범죄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그러면 후보내지 않겠다고 맞아요. 당원에 만들었습니다. 본인 손으로 만들어 놓고 적용도 한번 안 하고 이제는 나 몰라라 입 딱 씻습니다. 이게 두꺼우신 겁니다. 이게 철판, 강판 앞에다 몇 중으로 그냥 깔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정말 요만큼의 손톱의 때만큼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1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 분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110석 중에 102석이 본인들 의석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거기가 다 부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부산도 다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2개월 동안은 의회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먹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대선? 맞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그 도둑 같은 심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께서 이번에 여론조사 하니까 부산에서도 지금 우리가 좀 이기다가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께서 이런 거 정확하게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저는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성 문제 이런 거는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비서실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비서실 해놓으니까 여비서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떤 이름으로 바꾸실지? 아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조정실이라든지 굳이 비서실, 부속실 이런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침대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책상에 앉아서 졸거나 소파에 앉아서 졸면 되죠. 침대가 왜 둘러놓습니까? 시장 둘러놓으라고 시장에 시켜놨습니까? 그럼 의원님은 혹시 그런 문제 없으시죠? 여기에서 제가 있으면 이런 판에 제가 시장하겠다고 없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옆에도 있는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에 그런 보선 비용 들어가는 거 그건 누가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그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당이 지금 제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 의원들을 우리 당에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원으로 내버려 뒀더니 아무런 페널티도 없고 그냥 철면피처럼 이거 깔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얼굴에 두껍게 그냥 철판 깔면 되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 해결을 못하면 국회에서 재보선의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선거 비용을 보존받지 못하도록 뭔가 페널티 같은 걸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왜 이런 거 안 하는지 제가 좀 사실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되고 나면 서울시장이 돼서 그 목소리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규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치러질 때는 그 당은 선거 비용 본인들이 책임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번에도 제가 그 뭐 오늘 여기서 그냥 제안을 합니다만 선거 비용 요번에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절반만 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스스로 그런 선언 못 한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같이 절반 하자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뭘 잘했다고 비용 들어가면서 수백억을 씁니까? 487억인가 들어간다는데 뭘 잘했다고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을 합니까? 서울시 지금 재정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거 다 완납을 못한 모양인데 선거 비용, 재보궐 비용 이런 거 다 이 돈 다 주고서 치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인데 우리 TV 토론 많이 하고 정치 경쟁 많이 하면 됩니다. 뭐 괜히 운동원 많이 동원해가지고 뭐 하고 이 판국에 지금 그 뭐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절반 이상 사실은 좀 이번에는 줄여서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될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시대가 변하긴 변했으니까 네. 예, 선거 분위기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 그때 휴대폰이 복원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속 시원하게 뭐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복원됐다고 이제 뭐 밝혀질 것이다. 네. 진실을 되게 요구했었는데 유가족 손에 네. 벌써 어떻게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저 사람들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아주 네. 괴상망측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절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덮이는 건가요, 이대로?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넘겨줬으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그냥 폐기해버리거나 뭐 이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잘못된 그 일을 파헤치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면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왜 저렇게 된 거죠? 스스로 그렇게 되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 그것도 모릅니다. 네, 그 박원순 시장은 왜 돌아가신 거죠? 안타깝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이 세월호 조사 같은 거는 지금 사실은 뭐 8차례 끝나고 억지로 죄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정권 아직도 세월호 본인들이 정권 잡았으면서도 그 규명을 하지 못하면서 또 9번째 하자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거는 이렇게 덮여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